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앞두고 광주 MBC를 비롯한 광주 전남의 5개 언론사가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광주 전남의 관심 선거구 11곳입니다. 먼저 광주 지역 선거구부터 살펴볼 텐데요. 전반적으로는 민주당 후보가 우세했지만 북구갑 선거구는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 양상이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북구갑 지역에서는 선두권의 두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치열하게 접전하는 양상입니다. 조호섭 후보가 45.7%, 김경진 후보는 37.1%로 두 후보의 격차는 8.6%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조호섭 후보가 김 후보를 압도했습니다. 응답자의 59.1%가 조호섭 후보가 당선될 것 같다고 말한 반면에 23.9%는 김경진 후보가 당선될 것 같다고 응답했습니다. 광주 동구남구갑 선거구에서 누굴 지지하냐는 질문에는 64.1%가 윤영덕 후보를, 17.3%가 장병환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68.4%가 윤영덕 후보를, 14%는 장병환 후보가 당선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병훈 후보와 박주선 후보의 리턴 매치에 구청장 출신의 김성환 후보가 가세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됐던 광주 동구남구을 선거구도 양상은 비슷합니다. 이병훈 후보를 지지한다는 유권자는 60.6%, 김성환 후보 12%, 박주선 후보 9.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선 가능성 역시 이병훈 69.6%, 박주선 9.4%, 김성환 4.2% 순이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번엔 전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론조사를 실시한 모든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앞선 가운데 목포에선 오차 범위 안에서 두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전남 목포 선거구에서는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지 후보를 묻는 질문에는 민주당 김원희 후보 42.7%, 민생당 박지원 후보는 34.6%로 두 후보의 격차가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정의당 윤소아 후보는 11.6%였습니다. 하지만 당선 가능성에서는 김원희 후보가 47.4%로 36.4%를 얻은 박지원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따돌렸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에서는 민주당 서병철 후보가 44.6%를 얻어 35.3%의 무소속 노광규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서병철 48.4, 노광규 31.1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선거구에서는 민주당의 서동영 후보가 51.9%로 23.7%를 얻은 무소속 정인화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여수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수갑의 주철현 후보는 61.8%로 20.7%를 얻은 무소속 이용주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여수을에서도 민주당의 김혜재 후보가 무소속 권세도 후보를 비롯한 다른 후보들보다 높은 지지도를 얻고 있습니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에서는 민주당 김승남 후보가 53.7%의 지지를 얻어 27.8%를 얻은 민생당의 황주홍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의 강세는 다른 지역에서도 이어져 해남 안도 진도에서는 윤재갑 후보가 59.2%로 25.8%의 민생당 윤영일 후보를 앞서고 있고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에서는 74.3%의 지지를 얻은 민주당 서삼석 후보가 다른 후보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정당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사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격인 더불어시민당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고 정의당과 열린민주당도 의미 있는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 11개 선거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비례대표 정당으로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를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격인 더불어시민당의 지지율이 39.2%로 가장 높았고 정의당 13.7, 열린민주당 10.2, 민생당 6.8, 국민의당 3.9%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연령층이 비슷한 비율로 비례대표 정당을 지지했지만 18세와 19세, 20대 응답자들의 경우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지지율이 상당한 폭으로 떨어진 반면 국민의당과 민중당 지지율이 4, 5%대로 올라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당에 대한 지지가 비례대표 정당 투표로 이어지는지도 살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더불어시민당 지지율이 54.2%로 절반을 넘겼고 정의당 10.2%, 열린민주당 10.8%로 따로 갈라져서 지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당과 민중당,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은 70% 이상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과 동일하게 비례대표 정당 투표를 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1.3%포인트로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지도부가 광주를 찾아서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한 뒤 호남 출신 후보들과 함께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지속 가능한 호남 발전을 위해서 매진하겠다며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훌륭한 올해 5.18 40주년에 맞춰 추진해온 여러 기념행사들이 코로나19의 여파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5.18 전야제마저 취소됐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5.18 진상조사위원회 활동도 코로나의 영향으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시민들이 독재 타도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합니다. 택시와 버스도 행진에 동참하면서 1980년 5월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5.18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전야제이지만 올해는 이 모습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5.18 행사위가 전야제를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제40주년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는 취소하기로 했고 문화예술 행사는 연기하거나 대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중이 모이는 그런 행사는 취소하기로, 예를 들면 이제 전야제랄지 뭐 국민대회랄지 다중이 모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모색하기로. 다만 5월 18일 당일에 열릴 기념식의 장소와 행사 규모의 축소 여부는 국가보훈처에서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차질을 빚는 건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5.18 진상조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상조사를 위해 증인과 참고인 등을 불러 조사해야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실무 조사를 맡은 조사관들의 집체 교육 역시 온라인 교육 등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조사 개시 명령을 내리더라도 실제 증인 조사는 불가능하고 문헌 조사라든지 현장 조사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40주년을 맞아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5.18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려는 노력이 복병을 만나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광주시가 내일부터 저소득층에게 소비 쿠폰을 지급합니다. 광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6만여 가구에 국비 372억 원을 상생카드와 온누리 상품권 형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비 쿠폰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되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감안해 수급자에게 방문 날짜와 시간을 문자 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아들 42살 문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 씨는 어젯밤 10시쯤 광주 광산구 산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74살 아버지와 다투다가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조현병을 앓던 문 씨는 아버지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13차례 입원시키고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다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15살 A군 등 청소년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제 오후 1시쯤 광주 광산구 신가동의 한 금은방에서 팔찌와 목걸이 등 310만 원어치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물건을 사는 척하다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고
망보기와 운전하기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가 도시공사와 환경공단 등 16개 공공기관의 직원 69명을 공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기관별 채용 인원은 도시공사 13명과 도시철도 18명, 환경공단 11명 등이고 신용보증재단 3명과 김대중 컨벤션센터 2명 등 대부분 한 자릿수의 직원을 선발합니다. 채용 절차는 다음 달 16일 필기시험이 공통으로 치러지고 면접과 최종 합격자 선발은 공공기관별로 자체 추진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음압시설을 갖춘 감염병 전담 공공의료원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 광산 서구권역에 1,000억 원을 투입해 2024년까지 250병상 규모의 광주의료원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의료원은 평상시에는 통상적인 의료원 역할을 하고 감염병 등이 확산될 때는 전담 대응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현재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은 광주와 울산, 대전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각 학교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물품을 배부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유치원과 초중 고교에 마스크 65만 장과 소독제 4,000개 등 방역 물품을 드라이브스루 형식으로 전달했습니다.